자, 우리 일단 네, 또 동시효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또 HTS를 켜야 되겠죠? 네. 네. 동시효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좀 하고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아니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우리 어떤 종목이 됐든 아니면 시황에 대한 전망이나 예상 같은 거를 좀 듣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것은 한 달 전, 두 달 전과 왜 지금 달라졌냐, 요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은 계속 바뀌거든요. 이 시장을 끌고 나가는 여러 주변 환경, 변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 예상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이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유동적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네. 이게 플렉서블하게, 이게 뭐라 그러지? 플렉서블. 네. 하여튼,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딱 고정된 시각, 이거보다는, 네. 유연하게, 네. 시장을 바라보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또 나의 실력을 키우는 계기로만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동시효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8시 47분 현재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는 2.6%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4.17%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도 이제 앞에서 많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신용이라는 게 좀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커트라인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한데 이게 반대 매매가 아침 장 시작 9시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 예상 이제 하락률도 보면은 아직 12분이나 남았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8시 58분, 59분 요 한 1, 2분 남았을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전일 시간에 강세인 종목을 제가 좀 이렇게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인테크, 삼성제약, 뭐 서한기계, CIS 이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왜 갖고 나왔었냐면 뭐 이렇게 매수하자는 그건 아니고요. 시간의 단일가 현재를 이게 아니고 시간의 단일가. 네,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좋은 모습인 거고, 그리고 나인테크 그렇고 나인테크를 보면요 지금 어떤 좀 이슈가 있었냐면 네, 그 2차 전지 매출 비중 100% 고객사인 LG에너지 솔루션이 한국 오창 공장에 총 7,300억 원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 신증설에 나선다는 소식에 어제 강했다. 그래서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좀 강했던 만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제약도 보면은 어제 좀 강했었는데 전일 이제 수주 공시로 인해서 좀 강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서암기계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재건 쪽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건이 그래서 재건 쪽에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 서암기계가 강했었던 만큼 한 종목이 강하면 또 그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CIS도 어제 좀 강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강했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뭐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루 연기됐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이제 하루 있다가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또 이제 발사 예정대로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 종목군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죠. 네, 한국항공우주소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근데 이제 세트레가이가 지금 출발 예상이 네, 10% 하락 출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0분 전이니까 네,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네,
그쪽 이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생각하고 좀 대응하시려고 했던 분은 이게 또 웬일이야 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 보시면 요쪽이죠. 사료 쪽, 뭐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 뭐 2024년까지 참 관련된 뉴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죠. 신성홀딩스 오늘도 어제 상한가였는데 지금 상한가 지금 보시면은 현재가 보시면은 뭐 상한가 근처 출발하려는 모습이고 뭐 이지홀딩스 그리고 좀 미래생명자원도 뭐 4% 출발 예상인데 제가 또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어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매수세가 돈이 몰렸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어지는지 좀 체크하자. 요런 차원인 거고요. 또 그리고 살펴보시면은 어제 아침에 말씀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어제 상한가였죠. 근데 오늘도 좀 그냥 5%대 상승 출발 예상인데 아시죠?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또 이제 찍겠다고 확정이 됐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인터넷에서도 뭐 관련된 뉴스 좀 많은데 그래서 어제 분 차트 보시면은 그게 어제 그 이제 밤부터 좀 이렇게 뉴스가 어젯밤이 아니고 네, 일요일 밤부터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보면은 이제 분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15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이 뭐 코스피 2.5%, 코스닥 아까보다는 좀 올라왔네요. 한 3.4% 하락 출발 예상인데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 오늘도 강할지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도 봤지만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도 봐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신용이 최근에 주가는 빠지지만 지금 바닥이야 별로 안 빠질 거야. 그래 신용으로 사도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 신용이 최근에 뭐 한 2,400억 이상 증가했다. 그게 좀 부담이 됐고 삼성전자조차도 좀 신용이 조금 가벼워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상당히 좀 어제 제가 세탁소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거기 가니까 뭐 따님도 뭐 삼성전자 뭐 8만 원에 물리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린 거는 6만 원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시가총액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6만 원 이하에서는 진짜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죠. 뭐 여기서 더 한 10%가 빠질지언정 그러면은 이제 뭐 7만 원 초반부터 들어왔던 증가했던 신용 매수가 일단 6만 원 깨지기 시작하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10% 이상. 그러면은 좀 가벼워질 거고. 그래서 6만 원 이하에서는 네, 좀 더 뭐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뭐 잊고 지낼 뭐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까 사료 관련주들이 어제 네. 섹터 자체가 좀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김민수 대표 그 약세 혹은 뭐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것들을 사료 6개주로 잡았던데. 예. 네. 그것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쪽이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또 뉴스가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 그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관련돼서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로 지금 뭔가 지금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뭐 변수이긴 한데 그 푸틴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그 이제 대통령과의 뭐 양자회담이 아니고 또 다자회담이 지금 성사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체크했는데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쪽 그러면은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그러면은 또 이제 둘이 뭐 양자회담은 아니지만 또 다자회담으로 만나서 그 곡물과 관련돼서 뭐 만난다고 해서 정말 뭐 이제부터 이제 계속 하락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 많이 빠졌죠. 네네. 한국.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빠진 것만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빠지면서 폭락을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불안한데 이게 어제 시장이 우리가 블랙먼데이 미리 선반영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좀 덜 빠질 것이냐, 혹은 오늘도 나스닥을 따라서 크게 빠질 것이냐, 이게 아마 우리 관심사란 말이에요, 투자자들의.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미국 시장만큼은 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보면은 장중에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은 뭐 강보합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아직 뭐 개장하려면 아직 멀었지만요.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빠졌던 거 플러스 알파로 장중에 또 나스닥 선물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까지 덩달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좀 더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이게 뭐 이 정도로 빠지는 게 아니고 한 1, 2% 정도? 뭐 2% 안쪽으로 좀 빠지면서 그래도 뭐 종목별로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면 국내 증시가 더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만큼은 안 빠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오늘도 투자 심리는 조금 또 이렇게 또 위축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하락 종목 수가 2,429개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2,429개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락 종목 수가 한 1,700개만 넘어가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한 2,200~300개 넘어가면 보통은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다음 날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는 상승한 것도 많았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400개 이상 하락했던 날은 진짜 제가 뭐 매일 체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오랜만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장시작이니까 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한 종목에서 크게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정말 생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어떤 뭐 다양한 구체적인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한 템포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요. 약세장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좋은 글도 좀 있는데 첫째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하시면서 건강 해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약세장에서 더 안 좋고. 그렇죠. 왜냐면 네.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막 속상하니까. 네, 맞습니다. 막 신경 쓰면은 고민하고. 네. 그 자연히 건강이 안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입맛도 없고. 네, 그러면 술 마시게 되고. 맞습니다. 담배 피고. 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첫째는 약세장에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꼭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 템포 늦추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조금 여유 있게 한 발짝 뒤로 좀 물러나서 늦게 결정하자. 네. 그 인내가 이게 뭐 지금 힘들어서 그냥 버티는 인내도 중요한데요. 사고 싶어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는 FOMC가 목요일 새벽에 끝나니까 국내 증시 목요일 날 영향 미칠 거고 그 바로 다음날 금요일인데 주말 앞두고 있다. 그럼 사실 이번 주는 조금 그냥 좀 관망하면서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급할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에 좀 접근하실 분들은 오늘 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그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시 전까지는 사지 마시고요. 사시더라도 3시 이후, 3시 10분 이후에 매수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좀 관망하시려고 하면은 일단 FOMC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하자.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3시 10분 이후에 사야 되는 이유. 이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승할 때는 상승 각도가 굉장히 더 커지고 하락할 때는요. 하락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하락 기울기가 가팔라질 때는요. 하루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샀는데 그냥 한 1시간 만에 5% 그냥 빠지거든요. 3시 10분도 장 시작 동시호가에 이제 20분에 들어가지만 이 10분 안에도 3% 5% 금방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 3시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살려면 그래도 3시 10분 이후에 사자. 사더라도 비중 적게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야 되겠죠. 만약에 사시고자 하더라도. 네. 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그냥 지켜보면서 흘려보내자 이번 주는. 네네네. 네. 그래도 지금 장 시작했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안쪽으로 출발하는 모습. 그래서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네, 어떤지? 봐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주 대표적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죠. 네. 삼성전자 개파락 출발되면서 지금 61,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주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365조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게 개파락이 지금 며칠째죠. 조금 이제 키워서 놓고 보면 개파락이 벌써 1, 2, 3일째 개파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차트 분석 많이 해보신 분들, 또 그리고 차티스트 분들이라면은, 야, 개파락이 벌써 세 번째인데, 야, 요거 한번 단기 바닥 어딜지 요거 개파락 이후에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모든 분들한테 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개파락이 나오더라도 바닥 잡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해보신 분이 또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지, 그래, 조만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네,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해보는 거고 본인이 네. 알아서. 네네, 해볼 수는 있죠. 네, SK 하이닉스도 개파락 출발하면서 어제도 10만 원 이탈되면서 관련된 뉴스도 좀 나왔었는데 오늘 97,000원. 그래서 시가총액이 현재 70조.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지금 종목군들 좀 빠르게 좀 봐볼게요. 네. 지금 시장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이 매수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진짜 550까지 내려왔었고 2,500 깨지냐 마냐 하는 상황에서 5월 13일, 17일, 20일 날 2조 원 매수하면서 지켰다. 그 기관이 어떤 수급을 보여줄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기관이 어제는 좀 그랬지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코스피 1,00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10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 수는 약 180개, 하락하는 종목 수는 한 2,300여 개 되고 있는 상황인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삼성 지금 다 하락 중이네요.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LG U+가 강보합 좀 빠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이 사고 있는 이 매수 물량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좀 선물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프로그램 매수. 네네네. 예, 이걸로 봐서 결국 외국인들의 지수 플레이, 수익 내기 작전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매수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거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장 초반부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선물 대규모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당연히 프로그램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여기 좀 장 시작한 지 지금 채 5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증시가 또 3, 4%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괜찮네라고 했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또 10시 이후 또 중요하고요. 또 오후 2시 이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는 참 괜찮겠다. 나 단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또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겠고 코스닥 시가총액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괜찮네요.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건 아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틀 연속 양봉 나오면서 강보합 보이고 있고요. HLB 강보합이고 2차 전지 소재 쪽은 괜찮네요. 흐름이. 그쪽도 봐보겠습니다. SFA도 2차 전지 쪽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쪽도 그런 상황이고 좀 봐보겠습니다. 이제 관심 종목에 제가 어제도 조금 더 살펴봤는데 이쪽 한번 먼저 사료. 어제 강했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네, 신성홀딩스가 14% 상승하고 있지만 두 자릿수 하락하는 종목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한일사를 고려사는 이쪽 변동성 너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쪽 우주개발 관련주들 하루 지연됐다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트레가이도 예상 동시효과 때는 두 자릿수 하락 그렇지만 이제 3% 이런 3%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아까 좀
어제 전일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 네, 나인테크, 네, 18%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제야 18%, 서암기계 3.8%, 뭐 CIS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좀 섹터별로 좀 테마로 제가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네, 원유 ETF도 좀 상승하고 있고, 네, 좀 빠르게 봐보겠습니다. 그쪽 곡물과 관련된 거 좀 하락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섹터가 지금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터리 관련된 쪽, 뭐 CIS 뭐 1%, 또 SFA 오늘 뭐 강보합 보이고 있고요. PNT도 저 앞서서 이제 뭐 팀장님께서 또 이제 뭐 말씀해 주셨는데, PNT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탐방을 갔다 왔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IR 담당자분이 이제 여성 상무님이세요. 이제 제 핸드폰에도 이제 번호도 있는데, 이제 그 탐방 끝나고 그 사심은 없는 거죠? 사심이 있으면 안 되죠. 네. PNT 그래서 이제 끝나고 마치면서 나올 때 제가 이제 여쭤본 건 아니고, 제 이제 탐방하는 팀이 있죠. 어제도 이제 뭐 저녁도 먹고 술 한잔도 좀 하긴 했는데, 이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상무님, PNT 혹시 파실 때 주식수를 갖고 계시니까요. 파실 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상무님께서,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안 팔 건데요. 근데 그때 가격이 2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죠? 6만 원이죠. 그쵸? PNT 잠깐 봐보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빠져서. 그래서 PNT는 제가 갔는데, 공장이요. 뭐, 물론 공장이 크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닌데, 공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했었고, PNT도 지금 상승 각도가요. 사실상 너무 컸었죠. 예, 그러면은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뭐죠? 쉬어가더라도 계속 가려고 하는 종목은 수급도 좋고 앞으로도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은 보통 대개는 60일선을 지키더라. 그래서 향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60일선 좀 보시면 좋겠다. 지키는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고. 네. 자, 일단 네네. 지금 그 삼성전자가 다시 양전,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이게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런가요? 0.64%. 그러니까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다. 네, 이 양봉 하창봉 대표 밖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나 보네요. 자, 일단 지금 2,500선을 깼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2,450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최저점은 그 정도 찍었나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봐볼까요? 봐보면은 그래서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뭐 살펴봤고요. 또 지수 좀 이제 보면은 뭐 코스닥 1.4%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현재 저점이 장 시작하고 저점이 한 809포인트, 그러니까 800포인트 심리죠. 기술적 뭐 네, 지수로 좀 이제 800포인트를 앞두고 뭔가 좀 기술적 반등 나오려는 모습이 장 초반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오늘 저점이 2,457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앞에서도 뭐 제가 잠깐 또 듣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주가가 지수가 하락하면요, 보통 그렇습니다. 증권사에서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 12개월 선행 뭐 퍼 9배가 뭐 2,470선이다. PBR 0.9배가 2,510선이다. 빠지면 항상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확실히 맞냐? 아닐 때도 많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지수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지수 지금 비슷한 2,500 전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수다라는 거는 일단 알고 계시는 거는 중요해요. 근데 항상 그러면은 정확히 뭐 시장이 효율적인가요? 아니죠. 군중과 많은 그런 심리가 이게 모여 있기 때문에, 요동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만약에 지수 더 하락하면은 또 증권사에서 그러죠. PBR 0.9배가 얼마고, 그래 PBR 0.8배 또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안 좋을 때는 뭔가 참고 할 만한 것들은 참고 하되, 정말 그 판단은 좀 자기 몫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연한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오늘 상당히 장 시작한 지 지금 10분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분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 코스피 차트인데요.
네, 2,450선은 지키고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또 코스닥도 보면은, 네,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어떤 쪽을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어떤 종목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지, 아니, 그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이 상대적으로 오전 시장 좀 이끌 수 있는지, 그럼 그 관련된 또 기타 관련된 종목군들 그쪽으로 매수세가 붙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나인테크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7,300억 투자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나인테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3일째 양봉 보이면서 주요 이평선 좀 지키려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하려고 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또 유독 강해? 그러면은 오늘 시장,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 오전 시장 장 끝날 때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은 그래, 이쪽 배터리나 장비, 소재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붙는지 여부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다시 한번 봐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LNF 2.7%. 그래서 오늘 시장 아침 좀 강한데 요쪽 전지 쪽, 배터리 쪽 요쪽 흐름 종목군들로 상대적으로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코스모 신소재도 2% 흐름 나오고요. 에코프로 BM 0.6%, 네, PNT 2.3%, 장 초반에도 봤었던 뭐 CIS, SFA 흐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 흐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나노신 소재도 최근에 여기 거래량 아래 보시면은 나노신 소재 참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거래량 아래가 어제 말씀드렸죠. 파랑색이 외국인 보유율, 빨강색이 기관 누적 순매수인데, 기관은요, 작년 7, 8월부터 빨강색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면 아시겠지만요. 네. 4월 달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흐름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시장이 뭐 많이 빠졌지만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원고를 넘길 때 그래, 오늘 뭐 시장 뭐 하락과 상관없이, 상승과 상관없이 오늘 뭐 두 종목 또 수급 관심주로 소개해 드리자. 그래서 오늘 두 종목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뭐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결국 이제 폭락을 한 건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네네. 네.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고 경기 둔화가 되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게중심의 축이 일단 경기 둔화, 오케이, 알겠어. 경기 둔화 될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야. 물가를 일단 잡아야 돼. 그쪽으로 좀 포커싱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 열어두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전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대가 1970년대였습니다. 물론 저도 뭐 1970년대 끝에 태어나긴 했지만 이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직 전제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1970년대는 미국 달러 가치가 훼손됐었어요.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근데 지금 미국 달러 체제가 붕괴됐나요? 아니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려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될 거야. 확정 짓지 말자. 그러나 워낙 지금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고,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오면은 끝이냐? 아닌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요 위에 자료를 보시면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주식시장 어떻죠? 딱 보시면 우선 이게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고 1980년대 초까지 어떻죠? 등락폭이 컸다. 정말 높고 낮음의 등락폭이 큰 그런 박스권에 있었다. 그러면 뭐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그냥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진짜 변동성이 컸고, 그러면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수익이 또 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온 거고요. 또 한 개 밑에는 뭐냐면 3대 지수 추입니다. 파란색이 다우존스, 빨간색이 나스닥, 점선이 S&P 500인데 어떤 게 수익률이 좋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빨간색 나스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흐름에 좀 안정을 찾을 때 3대 지수 중에 다우가 아니고요. S&P 500이 아니고요. 나스닥의 흐름이 더 좋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반등한다고 하면은 역시 많이 빠졌던 그 기술주들,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소형주 쪽, 또 성장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 당장 지금부터 그런 말씀을 갖자는 건 아니고, 혹시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된다면 뭐 요거를 참고하고 기억해 두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빗돌이님 벌써 물타기 했어요? 참 빨라. 아니. 수익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타기 하시고. 서경호님 좀 더 신중하게, 좀 지켜보겠다, 관망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두 분의 선택, 투자 성향 스타일에 따라서 뭐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일 거예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불안했는데, 시장이 좀 괜찮아 보여? 가만히 있어봐. 이거 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쯤까지는 좀 이렇게 참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심리가 또 갑자기 또 바뀌지 말고,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자신의 어떤 투자 패턴에 따른 대응 방식, 이미 세웠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손가락 관리하자고 그랬잖아요. 갑작스럽게 사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팔거나, 이런 것만 좀 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니까요. 지금 아까 코스피가 1% 안쪽으로 하락률이 축소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또 1.2%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장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 LG에너지 솔루션? 그래. 그럼 2차전지 그쪽으로 흐름이 좋네? 계속 그쪽 살펴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지수만 흐름이 생각보다 양호하고 대장주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받쳐주면, 그래. 어제 시간에서도 강했었고, 그쪽 관련된 종목인 나인테크 오늘 어쩌면 시장만 받쳐주면, 여기서 더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지만 않으면 오늘 나인테크 상한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아직 좀 워낙 출렁출렁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생각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렇구나. 나인테크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장세로서 저런 개별주들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네.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우리 뭐라 그럴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지만,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뭐 올라가는 주식들 따라가거나 이럴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요 어려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음 주 초쯤 만약에 우리가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계속 하루하루 이제 고민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번 주는 네, FOMC가 너무 이슈가 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장 반응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도 요거 지금 20분 됐는데 뭐 시가총액 뭐 수급들도 좀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좀 관심주로 가져온 두 종목 좀 이제 말씀을 지금쯤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는데요. 두 종목 먼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원이 QNC이고요.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 초에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지켜보다가 공략해 볼 만한 주식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들어보시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지만 좀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그렇고 계속 실적도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적해볼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강력 추천 뭐 리딩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뭐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가 원익 QNC인데요. 그 이제 원익 QNC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 제조 장비 부품 이제 석영 유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나씩 봐볼게요. 원익 QNC 차트도 한번 띄워보고요. 원익 QNC. 네. 뭐 비료 쪽에 미래생명 자원이 좀 강한데, 근데 뭐 오늘 변동성이 크니까요. 네, 원익 QNC입니다. 지금 오늘 시가가 여기 보시면은 60일선, 하늘색 선이 추세선 60일선 이제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60일선이 이제 중요하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원익 QNC 보면은 우선은 제가 이제 수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빨간색 먼저 봐볼게요. 빨간색 먼저 봐보면은 어떻죠? 작년 11월 중순부터 기관이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주가도 오르네요. 기관 수급 영향이 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4월 중순부터는 어때요? 기관도 사는데요. 외국인도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구나. 4월 중순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죠? 외국인은 4월 중순부터, 물론 여기 보시면 작년 4월부터 해서도 꾸준히 좀 관심을 들어오긴 했었지만 팔았다가 4월 중순부터 해서 굉장히 급하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 기관은 작년 말부터 꾸준히 중기적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하나를 체크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요. 여기 4월, 여기 보시면은 4월 18일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2.47%, 2.5%였어요. 근데 어제 외국인 비중 어떻게 보죠? 10.6%예요. 그러면은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요. 2개월 동안 외국인의 지분율이 얼마 증가한 거죠? 4배 증가했습니다. 4배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2.5에서 1, 2% 비중 상승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2.5에서 10%까지 늘렸어?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 뭐지? 그래, 한번 찾아봐야지. 연구해봐야지. 실적은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실적 봐볼게요. 기업 정보. 기업 정보가, 잠시만요. 여기가. 기업 정보를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여기가 제가 보려는 화면이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2분기에 좋아질 만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네. 지금 원익 QNC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요거 화면이 요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이제 화면인데 이제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원익 QNC예요. 원익 QNC 보시면요. 여기 제가 이제 포인트로도 이제 갖고 왔는데 실적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추이랑 한번 봐보자. 영업이익률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출 추이 봐볼게요. 2017년도부터 봐볼게요. 매출 1,900억, 2,600억 2년, 그러다가 2020년 무려 2배가 뛰어요. 5,200억. 작년에 레벨업 대구도 주는 게 아니고 또 늘어났어요. 6,200억.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 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이 2020년에 270억에서 400억 껑충 떴죠.
근데 작년에 어때요? 무려 412억에서 868억. 예. 퀀텀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어떠냐? 봐볼게요. 1분기 실적. 작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여기 200억이었어요.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얼마죠? 영업이익 34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추이, 장이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야, 올해 1분기도 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요. 무려 작년 1분기 영업이익률 얼마였죠? 14%예요. 근데 이번 1분기 얼마예요? 18.7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아,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지금 좀 관심을 두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기관이 여기 한 11월 11일부터 매수한 거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봐볼게요. 11월 중순부터 누적으로 기관이 어제까지 얼마 샀는지 봐볼게요. 11월 11일부터 금액으로 기관이 얼마 샀죠? 수량으로는 194만 주 샀고요. 외국인도 100만 주가 넘어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580억을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만한 했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은 4월 이렇게 한 4월 초부터 올라온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기 4월 9일에 595억은 증설 공시가 있었어요.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증설 투자를 한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이 어려워도요. 정말 이럴 때 정말 안 봤던 주식 투자 책 보고 연구하고 항상 자기 개발도 하는 게 중요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증설 효과가 언제 반영되냐? 올해는 아니고 내년 좀 2분기부터, 물론 또 내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하반기가 될지.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증설 효과도 내년에 기대가 되는 거고, 또 기존에 증설을 발표한 해외 설비 투자도 올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수급만 보고 좀 빨리 좀 이렇게 종목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뭐 괜찮아,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수급 좋은데 나 계속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갈 거야,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 첫 번째로 원익 Q&C다. 자, 일단 실적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의 밸류가, 지금의 주가가 그 좋은 실적을 이미 다 반영한 그 밸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추정치지만 이 추정치도요, 이게 굉장히 좋게, 보통 전망치는 대부분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좋은데 이게 굉장히 훼손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한 매출 추이, 2년 연속 레벨업된 영업이익, 여기서 그치지 않은 1분기 영업이익, 그러면은 원익 Q&C는 전망을 좀 믿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이 넘어가요. 내년에 1,300억 나오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그러면은 최소 못해도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1조 원대에서 놀아야 될 주식이구나,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증설 같은 경우, 우리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할 때 되게 큰 호재로 봤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납품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주한 상태에서 보통 증설을, 그러니까 계약이 되는 상태에서 증설을 하니까. 네, 그런 경우 많죠. 원익 Q&C의 이번 증설, 4월 9일 날 했던 그 증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기대감이 섞인 어떤 증설인가요? 아니면 이미 물량을, 수주를 좀 받아내고 하는 증설인가요? 정확히는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탐방 이번 달에도 한양 ENG랑 또 기업 코퍼레이션 대회가 있어서 이제 두 군데 이제 탐방을 갔다 왔는데, 좀 들어보면요, 이게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소부장 기업들은요, 증설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냥 될 거야 그래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대기업에서 약간 그런 이제 보험적 성격, 야, 니네 해도 돼, 하자,
그런 게 약간 어느 정도 좀 보험이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설 물어보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뭔가 전혀 그런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이게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500억이면. 증설하는 그 물량, 그 실적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내년까지 그리고 올해 진짜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 나오면 주가가 그때 가서도 연말 가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만 3만 원 초반이에요. 시가총액만 8천억 원 정도. 그러면은 뭔가 시간은 흘렀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좀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면은 그때 6월 달에도 주가가 시가총액 8천억밖에 안 됐는데 2분기, 3분기 실적 보니까 진짜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원 넘겠는데? 근데 아직도 3만 원이야? 뭔가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도 뭔가 또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정말 더 실적 가시성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모든 걸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급과 전망과 등등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2,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좀 볼만한 기업으로 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기업 그 가이드를 보니까 이게 금년 기준으로는 13.69% PER 기준, 그다음에 이제 예상 실적 올해 예상 12개월 그 PER로 보면 한 9.4배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 싼 거냐 비싼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잘 고민해 보시고 네. 어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익 QNC는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보시면은 지금 2016년도부터만 보더라도 지금 파란색 외국인 보유율이잖아요. 현재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그것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제가 또 하나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BH 또 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BH도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긴 해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쪽은 스마트폰인 거 아시잖아요. 8,800억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실적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BH 외국인 지분율 또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상엽 이사가 비슷한 걸 갖고 왔네 라는 걸 조금 이제 캐치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기관도 중기적 관심 갖고 있고요. 작년 매출 1조 돌파했고요. 올해 레벨업 기대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확인됐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경쟁사 삼성전기의 사업 철수로 FPCB 이제 연성 이제 기판이잖아요. 요 업계에서 독점적 입지 기대 또 다른 경쟁사 영풍전자가 추가 생산 라인 투자에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이제 F량 BH는 애플 쪽 모멘텀이 크다는 거 알고 가셔야죠. 이쪽에서 독점적 길다. 그리고 하반기 주요 고객사 어디죠? 삼성인 거죠. 갤럭시 Z 플립 4, 폴더폰 신제품 출시. 그리고 제가 최근에 탐방 갔다 하는데 이 폴더블 쪽이요. 이제 단가가 물론 여러 부품 정말 많지만 여기 부품 단가가 좀 높다고 합니다. BH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률로 또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 인수 완료 등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 확인했고 일단 이제 또 이제 봐보겠습니다. BH 봐볼게요. BH 봐보시면요. 거래량 아래 보시면 또 어때요? 제가 또 어떤 말씀 드릴지 딱 눈에 보이죠? 거래량 아래 봐보겠습니다. 빨강색 기관 누적 순매매, 파랑색 외국인 보유율 어떻죠? 이건 똑같아요. 작년 11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주가 올랐죠? 잠깐 쉴 수 있어요. 1, 2월.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인데 주가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좋으니까 12월 정고점을 이때를 이제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이 기관도 들어왔지만 외국인 쪽이 정말 컸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살펴보세요. 오늘 차트 분석 들어가는데 지금 BH가 딱 봤을 때요. 2020년 4월부터 지금 저점이 어디죠? 작년 5월 달이에요. 여기 보시면 작년 5월이 저점입니다. 작년 5월이 저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년 5월이 저점인데 이때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주가가 상승해요. 근데 작년 5월 말에 보시면 누가 들어오죠? 기관이 들어옵니다.
기관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BH 딱 보니까 5월 중순이 저점이야. 근데 주가가 5월 중순 말부터 반등을 하네.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다고요? 네,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을요. 메이저 외국인이 바닥에서 끌어서 올릴 때가 있고요. 기관이 끌어서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BH는 뭐가 끌어올렸다고요? 네,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 기관이 잠깐 끌어올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작년 11월도 샀고요. 지금도 기관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BH는 뭐다? 아, 기관이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10월 중순에 외국인 지분율이 몇이에요? 7%예요. 근데 어제 외국인 지분율 얼마예요? 무려 22%예요. 3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3배 상승할 수 있어.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3월 중순에 외국인 지분율이 몇이에요? 9%예요. 그러면은 3개월 만에 외국인 지분율이 또 2배 이상 증가했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원익 QNC랑 이게 굉장히 비슷한 거죠. 외국인이 단기에 굉장히 많이 샀네. 1, 2%가 아니네. 외국인 보유율이 늘어난 종목을 찾을 때요, 연구할 때요, 1, 2% 이렇게 상승하고, 그래, 이 종목도 그것보다는 단기에 집중해서 사는 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BH, 그러면 실적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영업이익 711억 찍었죠? 근데 어때요? 2020년에 340억이에요. 2배 이상 났죠? 2배 이상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매출, 이런 게 의미가 있거든요. 매출 1조 원 찍었어? 야, 그럼 이제 얘는 BH는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정말 중요하겠다. 작년에 실적 좋고 올해 안 좋으면 말짱 꽝이잖아? 근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작년부터 수급 들어오고. 그러면은 딱 1분기 열어보니까 어떻죠? 여기 보세요. 작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 났어요. 순이익. 근데 올해 어때요? 1분기 200억. 그리고 날 순 있지. 작년 1분기 어려웠다면. 근데 매출액도 어떻죠? 3배는 아니어도 거의 3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연간 전망을 보면은 1분기부터 실적이 괜찮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겠죠. 그래, 작년 좋았는데 1분기도 좋았네. 그러면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는 게 마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이렇게 좋은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상의 비사가 얘기했는데 작년 저점에 바닥에서 돌려준 게 기관이 들어와서 돌렸고, 야, 이거 기관 외국인이 계속 관심 있게 갖고 있네, 보고 있네. 그러면은 근데 IT 쪽에서 요쪽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그래도 영업이익이 1,400억이면은 얘도 사실상은 이거대로 흘러간다면은 뭐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좀 이쪽에서 이제 단가 인하도 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관심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확연히 틀립니다. 원익 QNC는 한번 잠깐 봐볼까요? BH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6.8이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률 얼마면은 6%예요. 근데 원익 QNC는 영업이익률이 어떻냐면요. 1분기에 영업이익률 18%죠. 그쵸? 작년 영업이익률 얼마예요? 네, 13%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BH가 더 높아요. 1,400억. 근데 그 원익 QNC랑 영업이익률을 비교했을 때는 원익 QNC가 훨씬 높죠. 물론 같은 업종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BH가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 전망이 원익 QNC보다 높긴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낮고, 이쪽에 스마트폰이니까 대기업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야, 싸게 넘겨.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실적만 놓고 보고 봤을 때는 그래, 요런 거는 좀 참고해야 되겠구나. 좀 낮구나. 많이 멀티플을 상대적으로 원익 QNC 그쪽보다는 좀 주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기업을 살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말씀드렸고,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섹터가 또 비교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시장이 다행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거래소가 0.26%까지 올라왔고요. 기관이 2,200억. 물론 이제 이게 아까도 우리 얘기했듯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근데 코스닥에서는 현물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 같으나 아까 우리 얘기했죠. 네.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 여러 가지 변동성이 확인되기까지는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단 차분하게 한 템포 더 주자.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관이 2,600을 지켰던 곳이 기관이다. 그러면은 오늘 뉴스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그렇게 정확히 뭐 뉴스 나올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관이 2,500을 지키는구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2,500 마감해서 끝나면은 제가 내일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죠. 기관이 2,600 지켜서 밀렸지만 2,500 다시 지켜주네요. 기관 수급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